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하락했고요. 코스닥 0.1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인 1000억, 기간 2700억 매도하면서 또 초반에 많이 하락을 좀 했는데요. 중간에 또 상승을 시작하면서 막판에 둘 다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증시가 좀 크게 방향 없이 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점 부근에서 뭔가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히 지금 해외 증시에 비해서 조금 약세를 띠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그 미국 증시는 아주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반등한 지 지금 고를 찍고 이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제 환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 패턴을 좀 보게 되면 고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241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정도를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확실히 코스피에서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거래량도 계속해서 죽어 있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 관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자체가 지지선 라인이 이번 주에 좀 무너졌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오늘은 특히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종목보다는 확실히 실적주 혹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이오 종목은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실적주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 그리고 코로나가 좀 무뎌지는 장이죠. 네. 코로나가 한참 떠오르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그 제약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시세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매도를 좀 했지만 뭐 크게 많이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옵션 만기 전에 또 이 주식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둘 다 매수를 좀 했고요. 오늘 뭐 마지막에 상승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쉽사리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좀 틀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저점이라든지 고점이 한번 이제 돌파가 되었을 때는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잘못했을 때는 이제 하방으로 좀 크게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1184원으로 계속해서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의 뭐 일주일, 7, 8일 정도 만에 또 음봉이 하나 나왔지만 결국에는 21선 위로 자리를 잡았고 21선이 또 위로 들어가면서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괜찮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하락으로 조금 접어들었고요. 여기서 뭐 1.5%대를 넘지 못하고 1.4%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압박감이 덜어지는 그런 형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수 선물도 뭐 이번에는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잘 버티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좀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모여 있는 증시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나갈 때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확실히 환율과 뭐 그런 움직임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은 바이오보다는 실적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올라서 26,5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을 때도 확실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확실히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부터의 그 본격적인 원자력에 대한 수주 혹은 세계적인 그 원자력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간외 가격은 26,500원으로 뭐 조금 50원 정도죠. 하락했지만 뭐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거래는 전보다는 좀 줄었고요. 1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네, 역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는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거래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이후에도 또 며칠 동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26,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5일선을 아래로 둔 채로 지금 27,100원으로 좀 주가가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21선을 뚫고 나서는 한 번도 21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하게 21선과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상승 추세로 강하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네, 퐁당퐁당 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점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주요 저항선인 27,100원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조금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확실히 보시면 주가가 27,100원 근처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확실히 매수해주는 그런 세력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그 매도 세력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 받치는 이유는 매수 세력이 지금 주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선 이 추세가 계속해서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고점 부근에서 조금 떨어지고 한번 꺾어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깃발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원전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뭐 뉴스에 팔아라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겠죠. 네, 주식하면서. 근데 그 뉴스에 팔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목표에 대해서 네,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막 기대감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되었을 때 그 실현이 되었다라는 그 목표치가 뉴스로 기사화되었을 때 그때 이제 쭉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종목에 대해서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주. 이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누가 됐던 간에 지금 두 개 다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누가 당선이 되었다라는 그게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들, 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실적 발표도 그 기대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3분기에 어느 실적이 예상된다,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했는데 막상 최대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4분기 실적도 괜찮고 내년 1분기도 괜찮고 내년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해도 크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뒷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산중공업을 여기에 넣어보면 이 원전에 대한 수주가 지금 기사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원전 수주를 했습니까?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기사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원전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업이 아니죠.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신 SMR, 그죠? 원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인 SMR 시장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지금 하나도 이 기사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사는 많지만 하나도 이제 지금 현실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 수주전이 이제는 시작될 것이고요.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이제 진행될 텐데 그게 뭐 수주전이 막 이렇게 된다. 뭐 두산중공업과 그다음에 한수원이 이제 팀을 꾸리고 프랑스와 미국 이렇게 3파전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선 반영되어서 이렇게 다 올라 버렸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내려갈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는요,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매출이 인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두산중공업의 그 가장 큰 사업, 네, 원전에 대해서 그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뭐 지금 뉴스 그 하루 이틀 나와가지고 그 끝납니까? 네, 지금은 적어도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은 이 원전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에너지, 뭐 석유 에너지 이런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 뭐 원전 에너지 이렇게 많은데 결국에는 지금 당장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 대비 에너지 효율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이 에너지원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기후 영향에 덜 받, 기후 영향에 덜 받고 안정적인 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이렇게 관심을 받아올 이 에너지원이 하루아침에 주가가 다 반영이 되다니요.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올라서 뭐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쌍바닥 근처에서 잠깐 쌍봉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의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그 가격까지는 크게 흔들림 없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뭐 어디서 사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은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런 눌림목 과정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과 이제 갭이 좀 좁아졌을 때 그때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매집하기 좋았던 그 시기는 요때고요. 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 요 안에서 계속 저점을 찍을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는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 158만 주, 금융 투자 40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이 6만 7천 주 매도했죠.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했지만 다른 기관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해주면서 전체적인 매도량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던 물량을 또 이틀 동안 그대로 다 매도를 한 모양이고요. 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두산중공업을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받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이 연속적인 매수는 끊겼지만,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금융 투자가 아니고 또 투신,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30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2, 30만 주, 그 다음에 많을 때는 80만 주, 이렇게 50만 주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지금 한 달 동안 4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의 그 지분을 확실히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세력이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2만 원대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장기로 보았을 때도 괜찮게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뿐만이 아니고 투신 투자자도 이렇게 그다음에 보험까지도 같이 매수를 해줍니다. 자, 언젠가는 이제 때가 되면 확실히 이 기간 수급에 불이 확실히 붙으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또 같이 매수를 해줄 때 또 두산중공업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아주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는 지금 1000만 주 이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서 부담스럽게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때는 40만 주밖에 상환을 하지 않았네요. 생각보다는 좀 적게 상환이 되었고요. 11월 4일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3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던 그날인데요. 공매도 잔고는 한 40만 주 정도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1040만 주고요. 11월 5일 기준으로 또 136만 주 거래가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거래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 거래에 대비해서 기간 수급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나고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확실히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지금 체결량이 오늘 많이 늘었죠. 그래서 190만 주 체결이 되었고요. 상환이 11만 주 되면서 그 차이만큼 180만 주 정도가 또 대차 잔고가 늘었고요. 3,300만 주네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같이 좀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계속 늘어난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이 종목 상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추정 16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당일은 150만 주 매도. 그래서 10만 주 정도 적게 되었지만 보유율 자체는 또 8.48% 계속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내고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면서 매수로 좀 붙어준다면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중공업 앞길을 조금은 막고 있습니다. 저항 세력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며칠 뒤에 거래량이 힘이 실리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힘을 같이 모아서 또 올릴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실 큰 소식은 없고요. 오늘 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 얘기가 나오는 그 풍력 발전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뭐 풍력 발전 장흥에 18메가와트 규모 육상 풍력 발전소 구축을 하고요. 연간 1.6만 가구에 전력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한계가 사실 10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18메가와트는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이 풍력 발전기 거의 500개 이상을 지어야지 원자력 한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 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풍력 발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단지가 하나씩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EPC 공급사로서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6개를 제작 설치하고 기타 부대 공사와 시운전도 일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8메가와트급을 개발을 하고 이제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후에 그 우리나라 국내 시장 이외에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8메가와트를 넘어서 12메가와트급도 좀 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으로 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 풍력 발전기도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풍력 방향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의 세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좀 힘이 많이 쏠리는 것 같고요. 지금도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쪽에서 이제 이 규모가 40조 원이죠. 40조 원에 대한 신규 원전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2043년까지 총 6개의 원전을 건설 예정이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업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서에는 폴란드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현지화,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이외에도 사실 프랑스,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죠. 그쪽에서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체코 원전 소식은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소식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이런 원전 시장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뭐 조금 더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그런 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